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제가 지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만큼 긴장한 상태거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제가 요청을 미리 드렸었는데요. 저의 스토리 편을 보고 오셨을까요? 네, 만약 보시지 못했다면 돌아가셔서 저 여자의, 저 아이의 스토리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여러분들께 다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기대되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제 스토리를 더하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셀프 점검,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하기 싫었던 직면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네 번째 마지막 단계인 제가 가장 잘하는 실행과 지속의 힘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런 자리에 오시면 항상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마음이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아마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중에 하나 있으셨을까요? 아, 좋다. 그래, 저거지. 뭐 이런 생각 하셨죠? 그리고 대박이야. 나 저거 따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도 우리 딸한테 하자고 해야지. 뭐 이런 마음 막 드셨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의 또 마음으로는 뭘 하라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될까? 물음표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스토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액션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2020년 3월에 가입을 했고 2022년 정확하게 6월달까지 소비자 마인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달 독일에 다녀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사업을 결심하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제가 상위 스폰서님과 약속했던 정확하게 3개월 뒤인 9월달에 스타트업에서 제가 마케팅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퇴사한 그 달, 정말 며칠을 남겨둔 사이에 저는 VP를 한 번 더 달성하지 않으면 12월 달에 저희 뭘 갔죠? 윈터 리더십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만에, 한 20일 정도 만에 월 초에 아마 8,000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25,010포인트로 VP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2년째 EVP인데요.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요. 가장 어쩌면 이 인원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비슷한 가까이에 있는 또 EVP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을 알려드리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소비자 마인드가 무엇이었냐? 그냥 내가 먹고 끝나는 그런 소비자이기보다는요. 소비자 마인드, 저의 상황은 사업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재희 리더님께 저 사업 안 해요. 또 손수영 리더님께 저 사업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개는 했습니다. 사업은 안 할 거지만. 그런데 그 소개한 사람이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께 PM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을 전달을 했는데 저는 사업 안 하지만 좋은 분들하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고 안 넘어갑니다.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한 글씨로 보이는 줌 미팅, 오프라인 미팅, 게스트 이벤트, 그리고 블로그 작성, SNS 마케팅을 사업은 하지 않을 거지만 저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한다고 하던 애가 왜 참여를 했을까요? 이것은 정말 전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3위 리더님이요. 자꾸 뭘 복사를 해달라. 프린트물을 만들어달라, PPT를 만들어달라 요청을 하는데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오타가 발생하고 틀리더라고요.
40장을 프린트를 했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2번 일하기 싫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비포였다면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저는 매니저이고 SM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제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4년은 저한테 혁신의 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5년은 결실의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나에게 24년은 어떤 해였나요? 직접 한번 단어로 적어보시겠어요? 저는 저한테 혁신이라고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25년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해가 되실 것 같나요? 혹은 어떤 해가 되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단어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실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2가지를 경험하고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건 한 게 없습니다. 단지 손수영 리더님께서, 김재희 리더님께서 먼저 실행하시고 만들어주셨던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저는 하나씩 실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크를 해보니 내가 이 체크를 하는 기준이 뭘까? 그냥 하기만 하면 난 저기에 X표를 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 마음속으로. 난 이 책도 읽었고 마케팅도 설명할 수 있고 미팅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스킬도 점수 받았고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전달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달을 했죠. 그리고 그 전달의 결과 이 앞에 저희 팀들이 와 있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설명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NTC 얘기를 자기한테 하더래요. 근데 속으로 이 여자가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전략을 세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셀프 점검을 할 겁니다. 저는 하는 것보다 이 셀프 점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발견, 어떤 부분을 발견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겁니다. 덜 해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점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한테 부족한 3가지를 발견했거든요. 첫 번째는 마케팅 비전을 제시는 했죠. 처음부터 배웠으니까. 말은 딱 한 거예요. 한 장 보상 플랜 막 설명하고 달달달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뭔가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신우서 리더님이 전달하면 막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오는데 나는 잘 먹어볼게요, 생각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제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나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복제가 안 되더라고요. 야, 너처럼 할 사람 없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대체 그게 내가 어렵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계의 힘이 너무너무 저한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3가지를 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지 한번 30초 시간 드릴게요. 적어 보시겠어요? 이 3가지의 어떤 내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을 적으실 때 반드시 같이 떠올리셔야 될 게 있거든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저는 당연히 저의 상위 리더님들을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한테 아까 조혜희 리더님도 남편 얘기를 하셔서 저도 누군가가 지금 녹화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남편 얘기를 할게요. 저희 남편도 저한테는 조력자이자 조언자 혹은 인생에서의 리더였죠. 그래서 제가 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께 하나씩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저한테 너무 힘든 게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을까요? 네. 뭐였을까요? 모르시겠어요? 뭐였을까요? 네. 다음 장.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 제가 이걸 발견을 했는데 김재희 리더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리더님,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겠는데
예전에 제가 왜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저는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관계에서 힘들 때, 또 혹은 사업 설명을 했는데 비전 제시가 먹히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그냥 합리화시키고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이 상황을 인정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했어요. 나 이거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 채워야지,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게 필요했는데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감정을 살리셔서 읽어야 돼요. 여기는 엄청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자, 한번 시작하면 같이 한번 감정을 최대한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난 다 해봤어. 저 사람 왜 이래? 과일 저것밖에 못해? 저 사람 저기 좋긴 왜 해. 저래? 시간이 없어서 못해. 너무 바빠서 못 가. 너무 더워서 힘들어.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이 왜 저렇게 들려? 말이 왜 저렇게 빨라? 왜 저렇게 떨어? 왜 화를 내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이제 누군가는 했습니다, 저한테. 네, 근데 저 얘기를요, 그 누군가가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저도 2020년도 등록하고, 아니 무슨 가평까지 가, 여기 동네 앞산도 있는데. 그래서 엄청 큰 마음을 먹고 갔는데 손수연 리더님이 그냥 이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었어요. 몇십 명이서 이렇게 쭉 둘레길을 걸으면서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하루를 자고 이제 헤어지는 거였어요. 너무 막 허무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신우선 리더님한테 아니 무슨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도 오늘 월차를 쓰고 왔는데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다음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바뀌는 거죠. 과정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 이제 긍정적으로 시작. 나는 회사 팀 보상 플랜을 상대방이 알아듣게 잘 설명할 수 있나? 나는 저 앞에 나가면 어떤 모습일까? 나는 줌 미팅을 진행하면 떨지 않고 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팀을 이끈다면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 내가 저 나이가 되면 어떨까? 내가 지금 불편한 건 뭐지? 다음에 나는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야겠다. 그럴 수 있지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그럴 수 있지는 저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뭐만 하면 엄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들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경험하면서 우리 팀들도, 우리 함께하는 고객들도 나에게 하는 어떤 언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눈을 크게 뜨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리한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 일단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는 보상 플랜과 어떤 마케팅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나한테는 이런 비전 제시에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인정을 제가 하고 직면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삶과 비즈니스의 균형이 필요하다, 워라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을 이미 이룬 사람들은 그 뒤에 엄청난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 분명히 그분들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많은 희생과 또 함께 협력해야 되는 분들이 주변에 계셨을 거예요. 그게 가장 여기 이렇게 옆에 보시면 남성 이제 대표님들이, 매니저님들이 절반 이상은 아니시잖아요. 남자들은 출장을 간다고 하면 어때요? 오늘 출장을 가야 된다. 이제도 매니저님, 리더님 네. 어떻게 가시나요? 그냥 가자. 그냥 가죠. 맞아요. 근데 여자들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반찬도 해놔야 되고. 바짝 엎드렸어요. 맞아요. 네. 바짝 엎드리셨대요. 저도 어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애가 막 38도 고열이 이제 나고 한데 오늘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놀러 왔나요 오늘? 아니죠. 근데 정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남편이 자꾸 눈치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이런 PPT를 준비하고 관계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 누가 먼저 말을 거는지 끝까지 견뎌보자. 막 이런 마음을 갖다가
나중에 두 손을 잡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내가 오늘 이런 도전을 해야 하니 좀 애들 잘 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한 예시일 뿐이지만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마케팅 비전 제시의 힘이 나한테 없다고 나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신우선 리더님을 붙잡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나한테 최대한의 에너지를 담아서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게 마케팅 비전을 좀 설명을 해줘 해서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시댁 앞에서 차 안에서 정말 입에 모터를 달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와서 이것은 신우선 리더님의 버전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이제 김재희 리더님과 또 손소영 리더님의 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울리는 영상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선택한 다음에 스크립트라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것을 복사하고 프린트를 해서 들으면서 계속 적었어요. 한 줄 듣고 적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듣고 받아 적을 때는 영어 듣기 평가하는 거랑 정말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걸 이제 하고 내가 이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얘들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고 마치 내가 땡땡땡인 것처럼 손사람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유튜브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더보기를 딱 누르면요 밑에 스크립트라고 있거든요.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를 딱 누르면 발음이 괜찮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자세히 다다닥 이렇게 대본이 뜹니다. 그래서 그 대본을 보면서 따라 읽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PM 제품을 전달하는지 여기에 보시면 저희 리더님들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리더님들의 영상을 위주로 제가 이렇게 따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손소영 리더님과 영상을 찍고 저 때만 해도 굉장히 통통했네요. 네, 찍고 오른쪽에 저렇게 대사가 뜨죠. 그거를 이제 제가 익히고 그런 다음에 우리 줌 미팅에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이런 것들 강경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리더님들이 많이 하시죠. 그거를 좀 달달달 이렇게 한 다음에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 영상이 하나가 나오기까지 10분짜리가 나오기까지 정말 3시간, 4시간 찍은 적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큐 하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큐에 쫙 이렇게 할 수 있게 2년 사이에 저도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때 그때 참고하셔야 될 게 그래도 제가 똑같이 쓰는 걸 한번 해보고요. 영상도 한번 써보고요. 그분의 말도 한번 따라 해보고요. 그리고 표정도 한번 따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SNS에서 따라할 사람, 유튜브에서 따라할 사람, 또 실전에서 따라할 사람들 이렇게 쭉 리더님들의 자세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저는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복제의 힘에 대해서 부딪혔을 때 저는 1번부터 4번까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정했어요. 우리 매니저님들이 시간이 없다, 아이들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아침 7시에 30분 동안만 만나자 해서 6시에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을 싸고 6시 반에 이제 이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24년도 1년 동안 웬만하면 제가 아프지 않는 이상 이것을 365일 내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조금 주말 빼고 평일에 진행을 했고요. 계획은 혼자 시작하지만 위임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고 6개월 뒤에 위임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12월 달에 제가 여행을 갔을 때 우리 여기에 계셨던 SM, MM, IMM 리더님들이 이것을 빠지지 않고 진행해 주시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복제라는 흉내를 내볼 수 있는 단계는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3명이든 4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들을 저희가 보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의 힘, 여기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 있죠. A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멤버들이 B라고 해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B를 얘기했는데 A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론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너 T야? 네.
난 F야. 네, 저는 T거든요. 근데 저희 팀은 거의 F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해석하지? 이게 뭐 어떻게 된 걸까? 막 이런 오해를 저도 나름대로 하다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저희 너무나 이런 코칭을 잘해주시는 리더님들께 전화 통화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분은 이런 니즈가 있어서 이런 이유였으니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회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24년도에는 나는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로요, 제가 힘든 마음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힘든 게 뭐였냐면 아마 여기 오늘 함께 오신 저희 매니저님들은 들으셔서 아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상대방이 목소리가 빨라지거나 톤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커질 때 있죠. 그 사람이 웃고 있어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그 혈관의 수축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님 저는 좀 소리가 좀 커질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이따가 얘기를 해요. 해도 괜찮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어려운 부분도 나누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사과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맞는데 왜 이렇게 하지? 뭐 이렇다든지 막 답답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다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뜻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매니저님이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매니저님이 리더님이 그랬다면 나도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하고 나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는 그 방법을 찾아서 조력자, 조언자 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긍하고 그대로 해봤고요. 저의 말과 행동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매니저님, 저는 이럴 때 이런 부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강점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점점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실행과 지속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실행보다 정말 중요한 건 지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했다는 거 정말 많으실 거예요. 나 개척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그거를 잘 했는지 저를 들여다볼 때 저는 그냥 지나간 것도 있었고 잘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한 분씩 늘어나는 저의 멤버분들을 볼 때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다 각자 이렇게 찢어져 있거든요. 그 찢어져 있다는 게 지역도 다르고 심지어 국가도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어쩌면 24년 한 해 동안은 저한테는 굉장히 느린 날이었을 수 있지만 25년도에는 저기 물음표에 여러 사람들을 채워가면서 저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결실의 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저의 환경적인 어떤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요, 쟤는 지금 좀 일을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근데 제가 아마 1탄을 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저는 PM을 만났을 때요, 저희 시댁의 거실에서 살고 있었어요. 시댁의 거실에서 정말 방도 없이 제가 20대 때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이든 타이든 그게 없어진 상태에서 이 13만 원대라는 이 돈을 쓰기도, 제 몸에 쓰기도 사치인가? 아니면 투자인가? 기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저의 환경의 차이를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행과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매일매일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못하는 것들은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더 잘하는 것들은 제가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5년도에는 조이그룹의 성과내는 누구누구가 되기를 한번 크게 메모를 해두시고요.
그런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클로징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배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를 했거든요. 좋아를 했는데 그것을 나 혼자만 배우고 또 나누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은 저의 어떤 삶도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저희 남편과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둘러앉아서 저희가 시댁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방에서 다시 분가를 하게 되고 분가를 해서 다시 그 다음 또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나누게 될 때 거기에 우리 이다교 리더님이 만들어주신 현수막이 하나 있는데 저의 가슴을 콕 찌르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아직도 PTI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PT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25년도에 PT가 되도록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는 한